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묻는 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발랄하게 인사할 때가 아닌데, 예, 지금 사실 살처분 때문에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예. AI 오늘 녹화 날짜 기준으로 살처분된 애들이 벌써 2,700만 수가 살처분이 됐고요. 네. 거기 이제 많이 공무원분들이 투입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방수들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뭐 들어보니까 고생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사 보니까 또 방역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 공중방역 수의사 할 때 우리 학범 대표도 네. 그때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솔직히 네, 말씀하셨잖아요. 2010년, 11년에 역대 최악의 구제역 사태, 지금 네. 역대 최악의 AI 사태잖아요. 근데 역대 최악의 구제역 사태 그때 막 3,400만 마리 묻었는데요. 소만 그렇게 묻었나? 하여튼 되게 많이 묻었는데 그때 제가 살처분 많이 갔었죠. 네. 네. 지금 왜 저는 학범 대표가 막 그 상황을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를 통해서 실제로 살처분되는 장면을 아무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리떼가 너무 해맑게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네. 그리고 서울대 공원에서 천연기념물들이 또 안락사되고 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지금 다른 뭐죠? 그 전에 터졌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랑 다르게 이번에 너무 전염성이 강해서 좀 동물원에 있는 천연기념물들도 많이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니 왜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고 네. 지금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데 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왜 빨리 방역 당국에서 나서서 무언가를 하지 않느냐. 왜 네. 자꾸 살처분만 하고 있느냐. 네. 이렇게 지금 항의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살처분 정책은 좀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게 맞는 정책이에요. 근데 살처분이라는 게 철새가 바이러스를 갖고 왔어요. 어디 터뜨렸어요. 살처분이라는 게 고지역을 빨리 살처분해서 안 퍼지게 이제 수평 전파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차량이나 사람에 의해서 다른 데로 퍼져나가게. 그럼 살처분 정책에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은 뭐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버린 거죠. 그러면 손을 놓고 그래도 계속 있어야 살처분은 하긴 해야 되죠. 근데 뒤따라가면서 하는 그런 형국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방역 대책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 네. 지금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매뉴얼도 있고 다 있는데요. 사실은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조직이 너무 부족하고 이거를 진두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근데 학범 대표님 계속 저희가 왜 위클리벳을 통해서 방역 인원이 너무 부족해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기사 봤거든요. 네. 기사에서는 아니다 수의직 공무원 300명이나 된다. 다만 지자체에 사람이 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 기사 저도 봤는데 이제 네. 뭐 방역 조직, 뭐 머리는 큰데 뭐 손발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머리도 부족하고 손발은 더 부족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 기사를 보면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의직 공무원이 300명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자체에는 가축방역관이 한 명도 없는 지자체가 뭐 꽤 많더라. 뭐 이런 기사였는데 심지어 이번에 AI가 터진 지자체에서도 수의직 공무원이죠. 가축방역관이 한 명도 없는 곳이 많더라. 이런 기사였는데 네. 실제로 상황을 보면 검역본부에 300명 넘는 수의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검역 일도 하고 축산물 담당 일도 하고 동물보호 업무도 하고 실제로 방역 업무 하는 분들 1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사는 머리도 작고 손발도 작다 이렇게 갔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농림축산검역본부라는 건 어쨌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이잖아요. 네. 우리 사람 쪽으로 비교하자면 보건복지부 밑에 질병관리본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 의사 공무원이 아무리 많아도 보건복지부의 컨트롤 타워가 부족하면 이게 못 돌아가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은 검역본부에 300명이 있던 말던 농림축산식품부 안에 이 가축방역을 담당하는 과가 2개밖에 없고 실제로 대가축이든 소가축이든 담당하는 분들은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냥 언뜻 듣기 어떤 네. 느낌이 드냐면은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이 방역이라는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구나. 예. 그러니까 별로 과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네. 담당하는 과. 네. 국도 아니고 과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별로 신경을 안 썼던 분야구나라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고 네. 또 하나가요. AI라든지 구제역이 터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실제로 축산농민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시잖아요. 근데 배상이라든지 보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방역 인원을 많이 뽑아서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뒤에서 배상해주고 보상해주는 게 돈이 좀 덜 드나? 지금 언뜻 들기 진짜 딱 그런 생각밖에 안 진짜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왜냐면은 네. 2010년 구제역 때 3조 피해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AI 뭐 벌써 1.5조 얘기 나오는데 아무리 보상금 얘기해도 이게 몇 조씩
안 들잖아요. 농식품부 1년 예산이 14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구제역 이런 AI 크게 한번 터지면 몇 조 날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터진 다음에 보상해 주는 게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직을 확대 안 해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실 생각이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학범 대표님 말씀대로라면은 근래 들어서 워낙 그런 일들이 자주 터지고 있고 매년 온 나라가 난리가 나잖아요. 이 정도가 됐으면 이게 한 2년만 반복이 돼도 조직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벌써 이 과 수준이 아니라 농식품부 안에 방역 국정도는 최소한 방역 청도 아니고 국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수년 전부터 매년 나오는데도 아직까지 안 늘어나고 있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될 정도고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좀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좀 출입하실 때 네,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아마 뭐 이런 거죠. 이쪽 국 만들면 뭐 좀 손해 보는 사람도 생기고 누구 또 승진시켜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쉬운 거는 이 방역 가축 방역국 하나 못 만드는데 우리 메르스 사태 한번 크게 터졌더니 내년부터 이 사람 방역직 사람 전염병 방역하는 인력은 1년에 20명씩 지금 추가로 뽑기 시작했거든요. 2017년부터. 뭐 이게 안타까운 거죠. 메르스 한번 터지니까 이쪽은 조직이 확 늘어나는데 가축 전염병은 막 몇 조씩 피해를 봐도 국 하나 못 만들고 있는 게 이제 안타까운 거고. 2014년에 한국능률협회에서 이 가축 전염병 방역 조직 분석을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미 2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까지 바뀐 게 없어서 답답해서. 가축위생 분야 담당 수의사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게 만 LSU, LSU라고 해서 가축 어떤 단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축 단위당 한 명에도 못 미치는 0.82명이 근무하는데 대만은 3.6명, 일본은 5.6명. 그래서 뭐 일본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리고 OIE라고 세계 동물보건기구 있잖아요. 네. 사람 쪽으로 치면 WHO죠. 거기 가입국이 지금 120개가 넘는데 이 숫자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력은 세계 10위지만 가축 방역 업무 담당 수의사 숫자는 OIE 회원국 중에 67위. 그리고 일본이랑만도 비교하면 이번에 일본에도 사실 이 같은 혈처형 AI 터졌는데 잘 맞고 있잖아요. 네. 그러게요. 그거 딱 비교되니까. 딱 비교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소 숫자는 291만 대 272만.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젖소 42만, 145만, 돼지 991만, 974만. 양계 1억 4천만, 2억 4천만. 사실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가축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가축 방역 담당하는 수의사 숫자는 일본의 5분의 1이다. 가축 수는 비슷한데 방역 조직은 5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능률협회에서 실시한 방역 조직 인력 진단을 보면은 이게 2014년 10월에 발표된 건데 일단 방역 전담부서가 만들어줘야 된다. 최소한 농식품부 내에 3개 과 정도로 이루어진 방역 정책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방 인력의 방역 인력을 609명 늘려야 된다. 2년 전에 발표된 건데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 사이에 바뀐 것은 검역본부 안에 AI 예방통제센터, 구제역 백신연구센터 2개 만든 게 끝입니다. 농식품부 내에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농식품부 내에 좀만 설명드리면 축산정책국 안에 이 구제역 방역 담당하는 방역총괄과, AI 방역 담당하는 방역관리과가 있는데 방역총괄과가 10명, 방역관리과가 12명인데요. 이 과에서 이 방역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수의사법, 축산물 이력관리, 서무 업무 하시는 분 있죠. 동물약품, 동물복지, 도축장, 집장 위생관리, 또 HACCP라고 아시죠? 햇삽관리 업무, 축산재해 업무 플러스 구제역 AI 방역을 한단 말이에요. 22명에서 실제로 방역 업무에 투입되시는 분은 10명이에요. 10명.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역 업무가 전문화되지도 않았고 네. 아예 전문 직종으로 분류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없는 상황인데 저는 처음에 사실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뭐 땅덩어리도 작고 하다 보니까 가축의 수가 좀 작아서 이런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적어서 그렇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네. 가축 수를 단위대로 정해서 LSU로 정해서 그걸 숫자대로 나눠봤을 때도 부족하다 이거죠. 가축 수 대비 가축 방역한 담당하는 수의사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학범 대표는 아까 정치적인 어떤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두셨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메르스가 터졌을 때는 뭐 매년 20명씩 그 전문 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얘기 딱 들으면서 그 생각부터 드네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동물을 바라보는 생명 의식 수준이 정말 후진국이구나. 네, 맞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이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뒤집어졌죠. 예. 근데 동물은 몇 년째 계속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별 감흥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방역 별도 무슨 동물 방역 부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방역청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농식품부 안에
국이라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좀 늘려달라. 과가 지금 방역 관련된 과가 2개 있잖아요. 방역 관련된 과 하나만 더 늘어서 적어도 이 정도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거 너무 좀 비극적인 상황인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그 각 나라별로 이 가축 방역 담당하는 수의사 공무원들이 다 있잖아요. 이 중에 최고 높은 수의사를 CVO라고 해요. 우리 대표이사 CEO라고 하는 것처럼 수의사가 베테리너리안이잖아요. 그래서 Chief Veterinary Officer라고 해서 CVO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OIE 세계 동물보건기구 회의하러 가면 딱 모여요. 각 나라 CVO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청장 아니면 국장이거든요. 우리나라만 이제 방역총괄 과장님이 가시는 거죠. 4급 공무원. 이런 나라가 없어요. 모이면 이제 이분만 과장으로서 하는 거죠. 근데 일본도 사실은 그 CVO가 과장인데 일본 그 과의 조직이 60몇 명인가 돼요. 60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보다도 인원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도 CVO가 거의 우리나라 국장 이상급이 오는 건데 후진국들도 다 3급 이상 2급 국장, 청장이 와서 인사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방역총괄과 10명의 수장이 가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수의사 대빵이다라고 와서 인사하는 거죠. 정말 쪽팔린 얘기입니다. 네. 모 국회의원들 몇 분이서 네. 해외에 AI를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지에 보러 대해서 갔다 오셨대요? 보러 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방송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외국 가시지 마시고요. 그냥 위클리 백만 좀 보셔도 네. 관심만 좀 제대로 가지시고 하다못해 대수에만 물어보셔도 하실 네. 수 있잖아요. 이 조직 확대 정말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바뀌는 게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농식품부 2017년 1년 예산이 14조 4,220억. 우리나라 이제 400조 넘었잖아요, 예산이. 근데 농식품부가 14조인데 AI 지금 6번째 터졌잖아요. 2003년에 874억, 2006년, 2007년에 339억, 2008년에 1,817억, 2014년, 15년에 2,380억, 이번에 1.5조. 도대체 이게 계속 피해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몇 조까지 피해를 봐야 솔직히 이 컨트롤 타워를 만들지 정말 의문입니다. 의문. 한 10조는 날라가야 좀 만들 건지. 학부모 대표 좀 가서 다이렉트로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야 되나? 하여튼 네.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요. 좀 그 대선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 정부 조직 개편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대선 공약에 좀 동물 관련된 조직 확대하는 공약이 좀 많은 후보들이 그런 공약을 내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대선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께 저는 꼭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동물과 관련해서는 아니요, 저는 사실 하나 딱 떼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분야 자체를. 네. 우리 동물보호 업무도 담당하는 지금 뭐 전남 부서는커녕 2명이서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확대시킨다는 게 이제 5명으로 확대한다는 건데 동물보호과 수준도 아니고 이 동물보호 업무랑 가축방역 업무만 따로 빼가지고 청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동물청, 청으로. 동물보건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 네. 누군가가 그 공약을 좀 걸고 나와 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분 뽑겠습니다. 저도 그분 뽑겠습니다. 예, 정말. 네. 위클리벳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이 나서 가지고 이거는 뭐 단순히 뭐 AI가 터져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가 전혀 잡혀 있지 않다라는 그 문제 의식 자체를 좀 알려주시고 공감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많은 그 생각들을 좀 네.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좀 피해 좀 그만 보고 수의국, 그러니까 방역 정책국, 방역국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제발요. 네, 이 AI 때문에 국민들도 고생하지만 일선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무슨 고생입니까? 매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물과 관련해서는 따로 정책이 필요하고요. 대책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 개편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그 사실부터 좀 기억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